촬영 장소 여건상 오디오가 고르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전 양해를 구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어학연수와 관련 해당 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원들의 질의 및 교육 복지 과정의 답변을 풀버전으로 올립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관련 사업 비공개 요청 내용 및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내용만 최소한으로 편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연수 2018년도하고 10년도 비교를 해놓았는데 초등학교 뉴질랜드 22명은 우리가 의회에서 본 예산을 끝나마 특검이 돼서 지금 예산이 그러면 19년도는 아직 못 갖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박사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게 초등학교 뉴질랜드가 이제 예산이 특감이 되면서 못 갔을 때에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의 그런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게 저희가 듣는 저희들한테 오시는 분들은 못 가는 분들이 오시는 거고 의원님들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듣는 게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저희가 언제부터 했냐면 이 사업이 2008년부터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경과를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죠. 그때는 4년 동안은 이제 저희가 중고등학생들을 학교에 배정을 했습니다. 인원으로. 그래서 중학교 한 학기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을 해서 그렇게 배정을 해서 보냈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맡고 보니고 캐나다를 우리 직원이랑 그만두신 이민호 교수님 갔다 오셔서 이거 캐나다 현지에서 왜 오는지를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있다. 중고등학생 어학연수를. 그래서 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영어가 전혀 안 되는 애들이 왔다. 저희가 왜 안 되는 게 맞을까라고 봤더니 영어로 선발을 한 게 아니라 학교에 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제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약 3년 동안을 어떻게 했냐면 상위 학생들은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보냈고 인원을 좀 늘리면서 그 다음에 그 하위 아이들은 문화 탐방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훨씬 만족도가 좋아졌었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이 업무를 떠나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보냈고 못하는 아이들은 필리핀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어떤 항의를 저한테 했었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는 캐나다로 못하는 애들은 필리핀을 보내냐. 그래서 이 문제도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그 후부터 2015년부터 저희가 이제 좀 방법을 바꿔가겠습니다. 그 전에 2012년부터 14년까지 그렇게 했고 2015년부터 이제 저희가 캐나다 어학연수를 보내면서 15명을 보내면서 이건 학기 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영어 성적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러면 애들을 줄인 게 아니라 배낭여행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로 이제 나눠서 하다 보니 이제 어학과 배낭을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는 현재 문제가 없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의 문제점은 이런 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교육청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교육청 사업을 시작했고 처음에 50%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교육청이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받으면서 이제 전액 지원으로 돌아섰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10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문제가 있는 거는 준비해온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내년도에 5학년 한다는 준비하고 과장님 참여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굉장히 신뢰도를 하고 있을 거고 참여하지 못한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학연수를 몇 퍼센트를 보내나 봤더니 지금 우리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수가 167명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학생 수가 이제 중3 학생 현재 176명이 되는데
어학연수를 가는 아이들은 다시 어학연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초등학교 5학년 때와 중학교 3학년 때 가는 계획으로 보니까 30%가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보내는 겁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 겁니다.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30%가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의 뭐 다 보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겠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학생 수를 조금 더 지금 30%인데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조금 더 증액을 매년 늘려오니까 그 학생 수를 늘리는 부분에도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그 전체를 보내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만약에 네. 초등학교 뉴질랜드에 그 간다라고 하면 그 저소득층 학생도 여기에 몇 명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저소득층 아이들 사회적 배려층을 한 3명 정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3명 정도를 더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더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 그러면 네. 그 지금 초등학생들 해외 연수를 타시군도 좀 많이 보내고 있나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8개가 지금 보내고 하시군요. 네. 그 학생들의 그 해외 연수에 대해서 자꾸 나오는데 여기 그 이제 연수를 갔다 오는 그 학생의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그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높은데 그 아이들이 3주 정도 이제 갔다 오는데 학교 공부는 그게 어떻게 그 지장이 없을까요? 학교 공부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는 또 학교에서도 우려하지 않을까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걸 답변 드리면 이제 그 어학연수를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빠지는 기간이 이제 한 3주 정도 되니까 사전에 준비를 굉장히 많이 시키더라고요. 뭐 가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하면서 아이들이 갔다 와서 그 학교 학습 때문에 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일단은 그 3주를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어학은 안 돼요. 어학은 안 되죠. 그럼 자부당으로 간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데. 그 저희가 그 부분도 못 해주고 있는 게 네. 거기 체류 문제가 있으니까 아닌데 저희가 이제 그 책임 소재가 있어서 책임 소재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혹 그런 학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부담으로 보낼 테니 같이 동행을 좀 해라고 학교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책임 소재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위화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집 아이는 작은 돈으로 갔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이 이런 부분이 부분은 있어서 약간 좀 목표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 뭐 투자를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위화감까지. 근데 그 10명을 관리하나 뭐 20명을 관리하나 그게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학부모님이 이제 나오신다면은 그 검토를 좀 해보셔가지고 그 이게 어학 연수라는 게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그 어떤 연습을 통해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끝나기는 좀 이게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검토는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나 또 참고해 주셔야 될 거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지금 인원이 늘어나면 네. 거기에 진행 요원이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나요. 네, 그럼 예산이 또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이동을 하거나 할 때에 28명 정도면 저희 예를 들어서 30인분짜리 버스를 움직일 수 있다면 네. 그 인원이 넘어가면 45인분을 써야 되거나 또 지금 뭐 저희가 한 30명 내외일 때 3명 정도가 얘들을 인솔을 한다면 그 인원이 넘어가면 1명의 분을 더 써야 되고 그럼 좀 발생이 되겠네요. 21페이지 저소득층 그 해연수 지원이 있는데 한 명을 따르게 보냈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서 한 명을 원해서 그렇게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냥 뭐 부당 차원에서 보내는 건지
답변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 한인회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네. 그 체제 비용은 100%를 한인회가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한정도만 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2명을 해줬는데 네. 거기가 좀 어려운지 그냥 한정을 출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중에다 매번 했다. 네. 네,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그 해외 연수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화천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8개 시군이 실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중고를 다 합쳐서 한다는 건가요? 어학연수라든가 뭐 배낭여행이라든가. 자료를 보여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가지 교수님,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만 뽑았고요. 초등학교를 뽑아본 데가 원주, 인제, 횡성, 양구, 평천, 영월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그렇게 8개 시군이라는 얘기죠. 네. 우리가 최초로 실시한 거 맞죠? 그렇지 않나요? 시초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되죠? 예, 좀 일찍 시작한 예, 편이에요. 우리보다 조금 딴 데가 있을 수 있겠으나 과장님 파악하시면 우리가 거의 최초마다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저희가 지난번 그 원제사 때 신원도에서 초등학교 미래도 22명에 대해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경우로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얘기하는 부분도 그 틀린 부분과 맞는 부분을 공존하고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몇 명이 가나요? 원주가 초등학교 36명입니다. 36명이요? 네. 그럼 보면은 비율상으로 보면 한 30마리 좀 넘잖아요. 원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36명이고 우리 화천 같은 경우는 한 2만 5천 명 좀 넘는데 거기서 22명이에요. 그 인구는 10배가 넘고 가는 숫자는 2배가 좀 안 되고 그러면 형평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많다고 많이 보내주고 적다고 적게 보내주고 이거는 또 뭐 안 맞을 수도 있겠으나 아까도 캐나다에서 중학교 때 그 현지에서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어학 실력이 좀 부족하니 안 보내는 게 낫다. 도대체 왜 오는지 모르겠다 이랬잖아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 해당이 안 되나요? 캐나다는 중학교, 고등학교로 처음 시작했고요. 뉴질랜드는 저희 중학생을 하지 않았고 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네. 어학 실력이 따라서 우리가 보내주는 것 자체 여행을 보내주는 거라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이것도 어떤 형태에서 어학 연수가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럼 중학생 아이들도 좀 실력이 처지는 학생들이 있는데 초등학생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기본 소통이 가능한 아이들이 가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되게 말씀인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제 초등학교에 맞춰서 하고 중학교 맞춰 고등학교에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맞는 프로그램과 진행을 초등학교에 가서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중학교에 맞는 그 교육과정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언어가 아무리 뭐 못해도 그들 잘해도 고등학교 아이들만큼 못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맞춰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그래서 지금 뭐 그 초등학교 애들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뭐 언어가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선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중고등학교는 이제 그 학교 안배를 했을 때는 아예 영어를 포기한 학생도 그냥 학교에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추천받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뉴질랜드 작년까지 2018년도까지 뉴질랜드 아이들 선발 기준은 어떤 거였나요? 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선발 기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학교에서 선발을 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학교에다가 줬는데 학교에서도 아마 영어를 가지고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럼 또 캐나다하고 또 중복되는 질문인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기계적 배정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좀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초등학교는 이제 영어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선발을 해도 사실
그러니까 기기적 중립을 지켜서 각 학교마다 한 명, 하천초등학교는 좀 크다고 한 반에 한 명 이렇게 한 거잖아요. 반에 2명. 예를 들면 반에 2명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학교들이 다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하고 원어민 교사라든가 교사가 영어 인터뷰를 하는 거다. 그럼에도 그 어학 실력이 제가 볼 땐 뉴질랜드를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제가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겠으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해보니까 아이의 문제가 만약에 한 20%라면 제가 볼 땐 부모의 문제가 80%예요. 아이들은 그쪽에 저희 아마 자료로 제가 제출했던 걸로 아는데 갔다 오면 만족해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경우냐면 아이를 처음 껴보는 애는 부모님들이 다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아이가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뉴질랜드는 감기가 오면 그냥 안정을 취해주더라고요. 근데 나 병원에 왔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당장 전화하는 게 주사 맞았니? 약 먹었니? 근데 아니라고 그러면 왜 안 해주냐고. 그래서 그런 사실이 좀 있어서 그 부모님들의 문제가 저는 더 크다라고 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 거죠. 그리고 어려서 이제 아이들은 적응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 뭐 그중에 일부는 못하는 아이도 있겠죠. 근데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부모나 아이나 이렇게 한 팀으로 봤을 때 그 아이의 문제는 별로 없는데 부모의 문제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저는 이제 뉴질랜드보다 중학생 캐나다가 고등학교 해외 배낭 연수를 보내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아이들이 그리고 패키지로 묶여서 가는 것보다 자기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해서 아까도 그 주도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주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강권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싫다고 해도 자기 학습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게 배낭여행이 훨씬 더 취지에 부합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늘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올해 그 배낭여행도 10명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트랙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학하고 배낭으로. 그래서 배낭은 저희 의원님들이 뭐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인원을 뭐 많이는 못 늘리겠지만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배낭을 많이 늘렸을 때 인솔자의 문제가 생기다. 저희가 지금도 금년도에 이제 그 9팀이 나가는데 10팀이 나가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과 직원들 4명하고 선생님들 6명인데 그것도 사실 선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배낭여행을 늘린다는 데는 우리 저 김동환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보내주고는 좀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인솔자가 늘어나는 거? 인솔자 늘어나는 문제하고 내가 성취욕을 가지고 나가는 거와 그냥 뽑아서 보내는 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의원들 많이 걱정해서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학이 30%,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3학년까지 30%가 나가고 배낭이 또 그 정도 나가니까 그러면 뭐 저희가 한 50%, 많으면 60% 정도가 우리 그 관내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다면 해외 경험을 갖는다. 그래서 적은 숫자는 아니다. 근데 이것을 전체로 다 확대했을 때 그 어떤 안전적인 문제와 안전 문제와 그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 기대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건 너무 예단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랬습니다. 뭐 여행은 어디를 가냐보다 누구랑 가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런 것처럼 학생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패키지를 해서 가져가면 추억도 있고 물론 싸우기도 합니다. 저도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보면 싸우기도 하고 좋았던 점 나빴던 점 기간이 흐르면 그게 계속 곱씹어지고 좋은 기억은 남더라고요. 나쁜 기억은 금방 없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어학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아이들도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그 친구가 또 힘이 셀 수도 있잖아요. 힘쓰는 것도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보완제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가장 학습 효과도 가장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46명에서 56명 되는데 56명에서 100명은 안 되고 100명에서 150명은 안 되나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그럼 또 그거 50명씩 세 번 짜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답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15년도에 36명을 했어요. 이게 지금 금년도 56명으로 20명 들어갔거든요. 한 개만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좀 확대를 해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인원의 적정성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저희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다.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지금 계속 작년보다도 열심히 있는 거고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근데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그 시기를 못 가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70명 정도라고 봤을 때 과천 관내 고등학생 입학 수준이 명수가 그러면 뭐 다는 안 갈 거예요. 저희 주변에도 보면은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안 간다는 학생들이 있는 거 보면 그냥 어바웃으로 150명만 잡아도 뭐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뭐 2배, 3배가 되는 건 있을 수 있겠으나 아마 이 정도는 다 용인해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답변했을 때에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 반으로 나눠도 80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리고 그 학교를 다 보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하천고등학교 보내고 다음번 정상고등학교 보내고 이렇게. 그러면 그것을 이제 수학여행이 되고요. 그 수학여행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여행 부분들을 우리가 3주를 내고 난다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법리 검토와 그 다음에 그 효과성 부분들 그리고 또한 학교가 이 애들을 데리고 예산을 지원할 때 그 다 갈 수 있는지도 그러니까 뭘 잘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뭘 못한다고 못 가는 것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국내의 수학여행 지원도 지자체의 지원에 논란이 있어서 다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논란이 있다는 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저 생각은 의원님 생각이 뭐 제가 틀리다라고 드리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점차적 확대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진행을 해보면 사실 점차적 확대가 필요한 것 점차적 같다. 확대. 네, 그래서 일시에 다 생겨놓고 문제가 생기면 이건 감당도 못한다. 그렇다고 일시 다 보냈다가 다시 축소는 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진적 확대가 맞습니다. 뭐 위험성도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하는 건 그렇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학생들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이런저런 이유를 못 갔어. 왜 못 가니? 난 성적이 좀 안 됐어. 그래서 못 갔어.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상처가 됐습니까? 예, 그 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지금도 이제 장학금 하면 난 하나도 못 받았는데 니네씩 다 받아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거는 의원님 말씀도 뭐 저희가 틀리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런 저희 생각은 전체적 확대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에도 저촉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맞죠? 그 저희가 지금 키자니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교육청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 관련 법을 좀 보니까 공직선거법에도 있고요. 직무상의 행위에 있어서 지방단체가 지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정해주면 빠져나갈 구멍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 조례에도 화천군 창조인재 육성 조례에도 18조의 제3항에 청소년 해외 야자수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근거로만 보내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보내주느냐 안 보내주느냐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외 조항에 다 보내줄 수는 없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아니, 지난번에 저희가 그 키자니아 문제 때문에 선관위하고 그 문서 이제 문서로 받았죠. 아니 이정희 기자님 키자니아 문서에서 문서로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 질의를 했을 때 군청에서 subjec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으로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이제 한 방법일 수 있는데 이제 다 지원했을 때 지금 학교가 받을 수 있는지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저 절차상의 여러 가지 뭐 제약도 있고 방법상의 제약도 있을 수 있겠으나 과장님도 부단히 노력을 하시고 저희도 이제 부단히 이제 질의를 하면서 불합리한 것을 제거하고 이렇게 가는 거 참 되게 좋아요. 무조건 내 말이 맞고 당신 말이 틀리다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은데 제 생각은 과장님도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데 조금 더 과감하게 바꿔보실 생각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 의원들이 인원을 더 늘려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물론 예산은 뭐 이제 우리가 편성을 했을 때 그 결정은 의회에서 해주시지만 늘리는데 동의하시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좀 평행선을 걷지 않고 마른 목골 뭐라 그러죠? 사다리 꼴로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 부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내지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본청에 있는 다수의 우리 직원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걸로 의원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네,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가의 서준현입니다. 뉴질랜드 사업은 2008년도에 그 교육지원청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2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2010년도, 11년도까지 저희들이 2년 내지 3년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9년이네. 2009년도, 8년부터 2009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0%를 지원하겠다 해서 2010년도부터 50%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냐면 2016년까지 6년간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장학사가 교체되면서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문서를 저희한테 다오. 우리가 할지 안 할지 판단하겠다. 근데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폐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그 지단 네. 그 문서를 지금 보관하고 계시면 의회에 복사를 해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시간이 오래돼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주 문서까지 그때 당시에 받아놨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진행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반영 시 그 부분이 의원님들과 교육복지과 과장님과 상당히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1차 추경 교육복지과 초등학교 뉴질랜드 어학연수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예산 심의 이후에 우리 관련들 잘 아시겠지만 학부형 단체로부터 의회가 상당히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학부형들을 위해서는 설득을 했고 그분들이 대다수가 어학연수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1차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한 우려를 좀 금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뉴질랜드 어학연수가 정말 우리 위원님들과 통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반영이 됐을 때 아까 우리 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정 부분 이제는 전액 우리 군비가 아닌 본인 부담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농촌의 우리 농민들한테도 보조 사업을 한 게 있어 최소한 30% 내지 20% 자부담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교육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무상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공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효과적인 면도 상당히 좀 다시 한번 검토가 될 그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좀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부식과장 최수민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초등학교만 자부담. 아니 하게 되면 전체적인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의무에서. 네, 그러면 제가 또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5학년 수, 배낭연 수 모든 해외의 20-30%를 부담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거는 뭐 저희가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위원장님 저희가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예전에 50% 부담을 할 때 해보니까 농촌 지역의 아이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이 이제 물론 위원장님 무엇을 걱정하시는지는 아는데 지금의 이제 무상으로 해오던 부분들 유상으로 전환을 이제 자부담을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것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부익부 기획된 이 교육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천군의 교육복지의 주된 행정이 낙후되고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이 교육, 사교육은 어학연수에 대한 이런 부분은 가정 경제에 어느 정도 삶이 있는 분들은 그 사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자녀들을 미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그런 가정들은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소외받는 계층도 참여할 수 있고 또 내지는 이 뭐 반드시 이 어학 3주 가서 과연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얼마만큼 인생에서 큰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뭐 각자 본인들의 어떤 삶의 생각, 지향하는 점이 바뀔 수 있겠지만 어떤 뭐 동기부여는 중요하다. 그런데 이거에서 정말 소외되는 부분, 유급 격적인 맞물려서 청소년 해외 배낭연수와 관련해서 저도 가정 청소년 해외 연수 지원에 한 명이 이제 갔다고 이렇게 보고가 있는데 이 프론티를 보면 상당히 저조한 거죠, 그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부분은 저희가 저소득이냐, 뭐 사회적 배려자냐는 구분을 하지 않고요. 그 프로그램은 지금 그 저소득층 해외 연수는 캐나다에 있는 한인회에서 딱 그 저소득층으로 저희한테 못을 박아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그것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이런 어떤 그런 캐나다하고의 관계에서 분명한 선반적이 있지만 그 이외에 우리 행정에서 그 저소득이라든가 소외받고 있는 그 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일정 부분을 줘야 된다라고 저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무상을 하되 그런 경제적인 의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원칙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어떤 교육에 그 목표는 타당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의회와 한번 좋은 의견을 좀 나눠서 잠깐 드리면 이제 위원장님 걱정 많이 하셔서 저희가 지난번 당초 예산안하고 좀 달리 수정에 올려놓은 게 이제 3명을 더 추가를 했거든요. 28명으로 저희 예산위에 넣었는데 거기에는 10%를 우리가 3명을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사회적 배려자로 별도로 그러니까 그건 학교로 추천을 받지 않고 저희가 주민과의 사회적 배려자로 추천을 받아서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